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아직도 스승의 날에 대해서 분들이 들풀렸나 봐. 아줌마녀가 보였습니다. 아이디 괜찮네요. 아줌마녀. 대단해.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12년 동안 딸내미 학교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음은 물론이요. 스승의 날 촌지는커녕 양말 한쪽 안 보냈어. 철나고 나서 내가 용돈 모아서 선생님 선물 준비했지. 초딩 국민 아니 초딩학교 때 한 번은 담임이 소풍 때 도시락을 부탁했다. 다른 엄마들 부탁 안 해도 바리바리 싸들고 따라 들어오는데 우리 엄마 딱 김밥 도시락 2개 챙겨주면서 하나 선생님 드리래. 우리 담임 고마운 거는 빈 도시락에 그 당시 구경하기 어려웠던 쿠키 같은 거 넣어주면서 김밥 맛있었다면서 어머니께 고맙다고 전해달라는 거야. 그 담임 선생님 정말 괜찮지요? 이 국민 아니 초딩학교를 다녔다는 걸로는 이제 아줌마녀 라는 거 인정하겠는데 그 당시 쿠키를 구경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다라는 거는 혹시 저기 누님 무한히 저보다 연상이신 그 저희 식구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의 바르게 좀 읽을게요. 쿠키를 구경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몇 년도일까? 아무튼 대단한 우리 엄마야. 그렇게 막 자라난 나는 어디다가 던져놔도 안 굶어 죽을 정도로 내 앞가림하면서 잘 살고 있어. 내 딸내미도 우리 엄마처럼 강하게 키워야지. 아휴, 우리 엄마는 학교에 오긴 왔는데 언제 오냐면 그 두 학기가 다 끝나고 나서 반배정 새로 해서 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 선물하고 뭐 촌지도 줬는지 모르겠어. 그걸 들고 작년 담임을 찾아간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교사 생활을 30년을 했는데 1년 끝나고 나서 지난 1년 고마웠다고 찾아온 학부모는 처음이었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는데 학기 초나 학년 초에 그런 걸 드리면 내 아이만 잘 봐달라는 그런 부정이 된다는구만. 그래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한 담임 선생님한테 이걸 갖다 드리고 더 이상 우리 아이 얼굴 마주칠 일도 없는 선생님이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감사의 뜻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부모로서 합당한 노릇이 아니다. 이게 우리 엄마의 주장이야.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해에 재수 없었을 때는 우리 엄마가 학교에 안 찾아온다는 이유로 2학기 끝날 때까지 내가 계속 맞았다는 거야. 사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내가 무슨 완전히 저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실어증이나 뭐 이런 거 돼가지고서 그런 환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도 초등학생인데 교실에서 그러면 떠들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있지 않은 다음에야 담임한테 빌미를 제공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때리고 싶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때리는 거거든. 1년 내내 존나게 맞았네. 씨발놈 그거. 아유. 나중에는 2학기 정도 되니까 애들이 웅성웅성해. 왜냐하면 나하고 한 5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 눈에 봐도 정말 이상하게 쟤네 5명만 죽어라고 팬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 다음 학년으로 내가 넘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또 뭐 선물이랑 뭐 이런 거 들고서 1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찾아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울고불고서 그 씹새끼 하나 1년 동안 존나 때리고 이유 없이 나 괴롭혔으니까 제발 가서 막 이번만은 그런 거 좀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가서 주대. 가서 줬더니 얼굴이 새빨개지더래. 양심은 있나 보지? 응? 지금 길거리 어디서 마주치면 내가 발로 찰걸?
잘 걸렸다 그러고. 스승의 날, 스승이라, 좀비 마녀. 나 고딩 때 내 친구가 한 번은 스승의 날 때 머리 끝까지 열받았더라고. 그 친구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데 졸라 늦게 끝내면서 몇 명이 쓰러졌다, 일사병으로. 그때 우리 학교에서도 고3들 전부 불러내서 행사하다가 고3만 3명 쓰러져서 학주 뜨럽게 욕먹었는데, 그때 학주가 교편 잡은 지 30년 된 애라서 고3들까지 전부 부른 거였거든. 아무튼 그 꼬라지를 보자니 내 친구 스팀 확실히 받았지. 대뜸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승의 날이 스승의 날이지 선생의 날이 아니잖아. 스승과 선생님은 과연 어떤 차이를 지녔을까? 좋은 선생은 스승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승일까? 이건 말 문제가 앞뒤가 맞는. 좋은 선생은 스승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일까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논리 구조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막상 그렇게 나누려고 했더니 좀 씁쓸한 감이 있어서. 예전에 스승은 자신을 스승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선생님이다 이러면 스승이 아니래요. 스승은 철저히 제자 입장. 맞지 않나요? 전부 똥 밟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자, 좆가는 스승의 날을 이제 뒤로 하고, 스승의 날 얘기는 이제 좀 뒤로 넘기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아이디라는 분이 올렸는데, 백설공주 결론이 바뀐 사연. 이거 저희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자랑하는 오랜만에 히트가 될 것 같은 얘기예요. 요즘 대한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알지? 학교를 중간에 나온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푸하, 내가 선생이야. 스승의 날, 뭐 스승 얘기, 선생 얘기 이런 거 그만하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얼굴도 모르는 그 애들을 어찌나 불쌍해하는지. 근데 가끔씩 이 애들이 미성년자인 걸 잊고 말을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동화 결론 바꾸기라는 수업을 하고 있었어. 우선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중간을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왕비에게 거짓으로 죽였다라고 고한다. 여기서 백설공주가 숲으로 가서 일곱 난장이를 만나는 대신에 평소 백설공주를 사랑하던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후에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만들어보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날 비가 너무나 온 거야. 이래저래 기분이 좀 꿀꿀해가지고 멍한 상태로 그러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고 만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학생이 설명을 하는데, 백설공주가요, 사냥꾼한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사냥꾼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백설공주가 사냥꾼을 덮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얼마나 고마우면. 너무나 고마우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왕비가 질투를 한 건 백설공주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럼 바로 무엇이냐? 사냥꾼의 사랑이었죠. 사실은 왕비가 백설공주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질투를 한 거예요. 오이, 이야기가 흥미있어지더라고. 그래서 질투에 눈이 먼 왕비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여라 이러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 근데 왕비가 거울한테 물어보니까 백설공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냥꾼의 집에서. 눈이 확 돈 왕비가 사냥꾼의 집을 찾아갔는데 글쎄 백설공주랑 사냥꾼이 같이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거였죠. 오. 근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되네. 그냥 다 찔러 죽여버릴까? 그건 아까 제가 했잖아. 다른 걸로 해. 사실 바로 직전에 다른 학생이 3명 모두 죽이는 이야기로 결론 맺었거든. 어떤 걸로 할까요? 비도 오고 멍하고 그래서 선생이란 사실을 망각했어요. 평소 언어 생활이 드러난 거 있지. 그냥 셋이 하라고 하지. 순간 흐르는 정적. 나는 순간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말은 나간 상태. 근데 아이들이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거야. 순간 당황했던 표정에서 요즘 귀가 이상해. 환청이 들리고 막 이런 표정으로 바뀌더니 다시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고민하더만. 후유유유. 이 애들은 아직도 나를 선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귀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역시 친구들 맘대로 그냥 관두는 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것일까? 고민되고 있어.
그리고 전번에 방송 들으니까 학교 그만두고 싶어서 부모님 설득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한 고3 있지? 마왕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애들 중에는 학교를 너무 쉽게 그만둔 게 아닌지 후회하는 애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나 포부가 없으면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고 싶어. 그럼 마무리는 마왕이 해줘.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셋이 하라고 하지? 그 일부 일처제의 그 신화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요새 연달아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의 내용에 의하면 이제 곤충계나 동물계나 이런 곳에서 그 어디에나 일부 일처제가 그다지 자연적인 이런저런 원리로 보았을 때나 생물계의 그런 환경으로 봤을 때나 그다지 적합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인간이 일부 일처제를 기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아무런 것도 없대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더라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자가 연애에 빠질 수 있는 기간은 뭐 최대한 3년이다. 예를 들어 남자를 하나 만났으면 3년이면 임신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강력한 남성의 유전자를 찾아서 떠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남자 쪽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참 많고, 기회만 된다면 커플들은 서로 혼외 정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뭐 동물계의 이야기야 인간계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쓰리썸이 아니겠는가. 셋이 하는 거라든가 넷이 하는 거라든가 이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동물계와 곤충계에서 대단히 관찰하기 힘든, 왜냐하면 오랄 섹스를 즐기는 종이 인간 말고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 뭐 뱀은 성기가 2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같은 지역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이 입과 성기가 몸의 그 반대쪽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연환계 사슬로 엮은 듯한 그런 자세라든 하고닥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셋이 하라고요. 그대 잊었나 그대 어떤 사람인가 한때는 잘 나갔지 거의 적수가 없을 만큼 내 이름을 나는 듣지 않았었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의 미래가 이럴 줄은 금 같은 세월 처럼 마셔버리고 태양이 지나 별들이 사라지네 난 싫었네 이런 모습 식어버린 태양 같은 나의 두 눈 그립단 말을 아직은 일러 그립단 말 대신에 어제를 외쳐보네 그리움은 앞을 가리고 내 책임 그때는 몰랐어요 나의 미래가 이럴 줄은 매일 잊지 않고 적들을 갈아 마시며 태양을 향한 별들을 불러보네 난 싫었네 이런 모습 식어버린 태양 같은 나의 두 눈 그립단 말을 아직은 일러 그립단 말 대신에 어제를
얘는 나이만 그렇고 정선 70년대가 언니네 이발관에 브루스타 보내드렸습니다. 이 불우한 그런 불우한 스타라는 불우스타지만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브루스타. 이번 글은 아무도 모른다 우아라는 닉네임의 분이 퍼온 남자들만 알 수 있는 일. 퍼온 글인데 재미없으면 실명 공개해버리는 거 알죠?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부산 사직운동장 옆에 살았습니다. 실내 수영장이 있었지요. 아침에 가면 1,1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가 있어서 여름방학 때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더운 여름날 친구와 함께 아침에 수영장을 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야야, 얘 봐라. 그너에 보여준 건 선수들이나 입는 삼각 수영복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노? 저는 맨날 사각만 입다가 삼각을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검정색의 날씬한 모양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삼각은 선수나 강사들이 보통 입잖아요. 크크, 우리 사촌형한테 얻었다. 그놈 사촌형은 과거에 좀 수영을 했답니다. 저는 그 삼각이 갑자기 탐이 났습니다. 야, 그건 내 입자. 미친나? 나? 빵할 놈. 내 라면 사줄게. 그때 고딩 수준에는 수영장 가면 매점에서 컵라면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안 된다. 단호한 놈의 말투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사줄게. 그놈 씹었더니 오늘만 빌려준다. 저는 기쁜 마음에 삼각을 입었습니다. 좀 작은 느낌이 들더군요. 바짝 끌어올리지 않으면 엉덩이가 보일 것 같은. 그러나 멋있었습니다. 삼각을 입고 유유히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자유로우니 수영이 더욱 잘 되는 것 같더군요. 폼나게 저병도 해가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시간이 오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친구와 저는 평소에 즐기던 짓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태로 보일진 모르지만 그 당시 저희들의 즐거움은 몰래 잠수해서 여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여자들이 수영장을 안 와요. 사냥감을 물색하던 중 레이더에 엄청 이쁜 여자 찍혔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쯤, 몸매도 빵빵하더만요. 그놈이 먼저 도전한답니다. 먼저 하는 놈이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 당하면 경계를 하니까. 그놈이 10m 전부터 잠수를 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른 엉덩이를 만진 후 잽싸게 잠수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흠칫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제 친구는 제 옆에 와 있었죠. 이번엔 제가 할 차례. 저도 잠수를 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3m, 2m 점점 다가갈수록 흥분됐습니다. 헉헉. 전 변태입니다. 엉덩이에 미친.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지 빠르게 걷더군요. 전 여기서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숨 참고 다가간 노력이 아까워서 쫓아갔습니다. 3m, 2m, 그녀는 자꾸 걸어갑니다. 2m, 3m, 전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숨이 터질 듯 했지만 최대한의 속도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엉덩이가 눈앞에 있더군요. 고생을 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로 멋지게 주물렀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순간 그만 저는 숨을 참지 못하고 푸하 하며 물 위로 떠오르고 말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리더군요. 쫙! 뺨 맞는 소리가 수영장 안에 쩌럭쩌럭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울려 퍼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저는 쪽팔림에 고개를 숙였고 친구놈은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구석에 있는 사다리로 갔습니다. 친구놈은 옆에서 놀려대고 전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쉬고 있다 보니 뺨 맞은 건 잊혀지고 그녀의 엉덩이를 만진 기쁨을 느끼며 혼자만의 야릇한 상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 남자들은 지나가는 여자와 눈만 마주쳐도 머릿속으로는 벌써 옷을 벗기고 있다잖아요. 젊은 혈기에 야릇한 상상을 하니 당연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참 힘 좋을 때라 완전히 A형 텐트를 치더군요. 근데 그날은 삼각을 입어서 아주 민망한 꼴이 연출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수영복이 텐트를 치니까 앞부분은 밑으로 끌려 내려가서 머리카락이 다 보일 정도고 머리카락? 물음표. 옆은 붕 떠서 기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힘이 좋을 때라 꽉 조이는 수영복을 뚫고 나올 정도가 되대요. 전 당황해서 얼른 힘을 빼려 했지만 원래 일부러 힘을 빼려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야한 생각이 떠오르며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장례 방송이 흘러났습니다. 10분간 휴식입니다. 모두 물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 밖으로 나가는데 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간 휴식 때는 강사들이 잠수로 바닥을 살피면서 머리핀 같은 거나 시계 같은 거 떨어진 거 없나 찾아보거든요. 하여튼 결국 저만 남기고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야, 뭐하노? 안 나오나?
친구가 불렀습니다. 전 어케야 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차라리 이때 사람들이랑 빨리 나가서 가리고 양반다리로 앉아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면 될 것을.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저만 안 나가자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완전 개망신당한다는 생각에 개겼습니다. 반대편에서 여자 안전요원이 메가폰으로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전 빨리 아랫도리를 진정시키려 귀를 후볐습니다. 반대편 여자 요원이 제가 귀를 후비자 지 말을 씹는지 한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힘이 절반쯤 풀리긴 했는데 아직도 절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요원이 가까이 오더니 하필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봅니다. 캑! 겨우 죽어가던 분신이 그녀의 쪼그린 자세의 가랑이를 보더니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해요? 빨리 안 나오고. 요원이 짜증을 냅니다. 망할 년 너 때문이잖아. 넌 그녀의 말을 씹으며 속으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화가 난 아이는 도저히 굽힐 줄을 모르네요. 빨리 나오세요. 그녀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 아까 그놈이잖아. 아까 그놈이네. 그래 아까 그놈. 엉덩이 만지다 뺨 맞은 놈. 전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한 뒤 저기요. 제가 지금 저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말도 끝나기 전에 그녀가 벌떡 일어난 뒤 소리를 뻐럭 지릅니다. 아니 물속에서 소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 큰 분이. 아 이런 황당한 년이 있나.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버버버버. 친구놈은 벌써 저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멀리 떨어져 있더군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난립니다.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남자 요원이 어느샌가 왔습니다. 절 강제로 끄집어내려 하더군요. 제가 다급히 작은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자 황당하던 듯이 웃더니 지가 쓰고 있던 밀짚 모자를 주는 겁니다. 결국 그걸로 가리고 욕설과 손가락질을 뒤로 한 채 탈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웃겼다. 조금. 실명 공개형을 모면할 정도? 아슬아슬했는데 다음부터 요 정도 글 퍼가지고 오시면은 제재 받습니다. 제재. 시작한다. 뒤로 튀지 않은 머리 시작대로 하는 너의 길이 무너져 한없이 무너져 어디까지 그렇게 막아줘야 해. 바퀴벌레 이 생활에 익숙해져 유치함과 역겨움으로 도움이 뒷구름 모습 이런 모습 네가 원하고 말하던 어느 이란 것인가. 길어지지 않은 너의 머리 길이 시작대로 하는 너의 길이 무너져 또 한없이 무너져 어디까지 그렇게 막아줘야 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그 사람의 그 누가 또 약속했잖아. 그만 상황 생각하고 무너져 순간에 고민 없이 한 번에 그냥 쉽게 그렇게 포기하는 아이들. 새로운 시작이라고 너 생각했지만 시작이 아닌 마지막이 너희들. 매일 하루하루 더 같이 모여 앉아 술에 너그치어 혼자 되는 고난이들. 그 못된 상황에 또 휩쓸리며 아파하다 즐거워하는 그 가벼운 고난이들. 지금 싸우고 사랑해 그 사람들 그 누가 또 약속했잖아. 그만 상황 생각하지 무너져. Limitations of war. Limitations of war. Limitations of war.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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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you and I squat and fuck you and I squat, last you and I fuck off.
지금 서 있는 괜찮아 계속해 더 약속했잖아 정말 사랑과 함께 부딪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저비터의 압박 들었습니다. 압박. 원영아 약 먹어야지 씨가 글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약 먹을 때가 된 것 같은 말이 약간씩 옆길로 새이면서 여중생들 정말 이 얘기 듣고 놀랐어. 읽어줘. 바로 본론으로. 내 친구 향수기 얘기야. 학교 대학 방송국 동기였는데 얘가 어찌나 얘기를 잘하는지 듣다 보면 웃겨 대져요 대져. 애가 하루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지 친구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 둘이서 하굣길에 참고로 얘 사는 데는 약간의 시골틱하고 조용한 XX리야.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근데 향수기 얘가 원래 얘기를 살벌하게 웃기게 둘이 좋다고 막 너무 웃길 때 나오는 박수 있잖아. 이런 거 쳐가면서 논두렁 개구리 귓구녕 찢어져라 웃어댔는데 2시간 전부터 오줌이 마렵다고 향수기에게 화장실 가고 싶다던 김양. 향수기의 말돌리기에 넘어가고 계속 방광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절친한 친구 향수기에게 고통을 터놓았지만 화장실 들리는 게 귀찮았던지 심각성을 잘 몰랐던지 계속 필살기 화절받고 딴소리하기 말돌리기 뭐 이런 걸 해가면서 그때마다 걸려들어서 좋다고 웃어대던 김양과 하굣길에 신나던 얘기들은 계속됐대. 근데 이 얘기 도중에 갑자기 웃음이 그것도 굉장한 대박 웃음이 터져버렸던 거야. 걷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 3초간 정신없이 웃던 도중 김양이 자리에 그대로 쭈그려 앉는 거야. 아직 상황은 둘 다 무진장 웃고 있음. 그러더니 교복 치마 사이로 다리를 타고 물이 그래 이쯤이면 다 알겠지. 그래 너무 웃겨서 억지로 잠그고 있던 방광의 수도꼭지가 틀어져 버린 거야. 자 마왕 우리 상상해보자. 귀엽고 개날프고 이쁜 여중생들이 양쪽에 논이 있고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길에서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앉아서 정신없이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웃는 거야. 그러다가 그리고 앉아있는 친구는 그대로 오줌 싸고 있고 다행히 시골 동네라 보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집으로 후다닥 가버렸지만 그녀들이 떠나간 그 자리엔 동그랗게 젖어있는 땅의 흔적만 남았다는. 젠장 내가 원래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내용을 잘 수정해서 읽어줘. 정말 이 얘기 듣고 정신없이 웃었는데 소녀에서 바로 아줌마가 되어버리는 마녀들아 너희 중에 분명 이 김양이 있으렸다. 뭐 예쁘고 가냘픈 여중생들이 하굣길에 지들끼리 웃고 이야기하다가 앉아서 그냥 노상방뇨가 되어버리는 그것도 빤쭈도 안 내린 채로 그 상황만 아니면 돼요. 그 상황에서 뒤에서 장갑차가 지나가는 상황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그 논두렁길을 걷던 이 동네 친구 여중생 둘이서 장갑차에 깔리는 사태만 안 벌어지면 니들이 웃다가 소변이 나오든 똥이 나오든 그냥 그러고 나서 무사 귀가만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잖아 얘기 즐겁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 제가 오늘 인하대학교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인천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엄청 실이 마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흘간 소식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마누라랑 싸우고 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작업실에서 소파에서 쭈그려 자면서 개긴 바 3일 동안 화장실을 갈 찬스를 잡지 못한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천에 도착을 했는데 영 이상한 동네로 떨어진 거예요 매니저가. 그래서 저기 근처에 호텔이나 왜 호텔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며 특히 호텔이 죽이는 게 뭐냐면 로비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슥슥슥 지나가서 화장실을 갈 때 저 여기 똥 누러 왔어요 이런 표정만 안 짓는다면 얼마든지 쉽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이제 조그만 무슨 상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급한데요 저기 화장실 키 좀 빌려주세요 막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가구 공장만 엄청나고 호텔은커녕 여관도 없는 거야. 여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하면 그 쉬어가는 가격 내고 아저씨 나 정말로 화장실 좀 씁시다. 아니 유료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아저씨 그냥 돈 쥐어주면 이 대형 사고 나는 것보다는 유료 화장실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잖아. 그런 상황이. 근데 뭐 개뿔이나 강연 시간은 다가오고 길 찾고 헤매다가 결국
학교에서 일을 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싫은 감정.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홈그라운드가 아니면 또 일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만 기다리다가 이딴 식으로 외부에서 많이 쌓였던 거였거든요. 정말 그때는 미치겠더라고요. 드디어 학교에는 도착을 했는데 이야, 인하대학교 교문 정문이 보이는데 나 모교 교문보다 반갑더만. 그리고 막 인하대학교라는 그 인하라는 글자가 어찌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정문에서 막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교문회를 막 들어가면서 매니저 보고 야 빨리 좀 오라.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오긴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게 해줘요. 막 이 기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학생회 측에서 이제 안내를 해주러 나온 분이 정문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여기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불질러버리고 싶은 분위기로 이제 바뀌었다가 저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초면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화장실. 예? 화장실. 화장실 좀 안내해 주세요의 뒷글자가 안 나오는 거야. 앞글자 3개밖에 안 나와요. 내가 맨날 우리 고스 식구들이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는 것만 내가 봤지 내가 직접 이런 식으로 정말 겪게 될 거라고 난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위기감이 오고 있냐면 오늘 강의가 빵꾸 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최모 씨는 왜 골든디스크 상을 대리 수상했나 라는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이 얘기 끝나고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친구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빠르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쪽 건물 쪽으로 향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사람 많은 데나 아니면 그 강연장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가는 그 건물 앞에서부터 학생들 박수랑 막 이런 환호 소리 와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화장실로 띡 내가지고 화장실 주변에서 저건 무슨 소리일까 막 이런 건 쪽팔리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관 건물 옆쪽으로 갔는데 거기를 지나치다가 그 앞에서 내리면 되는데 이 아저씨가 그럼 주차를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걸어가지고요. 주차는 매니저가 해주고 나는 뛰어가면 되지. 그래서 막 화를 냈다. 이제는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 화장실이 어디냐고요? 이 건물이냐고? 얘네 화장실에 있는 거야. 끄떡끄떡. 그 친구 쫄았어. 그래서 화장실 안으로 번개처럼 뛰어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문을 제끼고 들어가면서 몸을 스핀을 돌면서 바지를 내리면서 점프해서 앉는데 그 순간 떠오른 생각. 휴지가 없더라고 화장실 안에. 공중에 점프해서 이미 내려가고 있는데 벌써 나오고 있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휴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대형 사고만 안 터진다면 까짓 거 감수하리라. 그러면서 옛날에 읽었던 그 농담 시리즈 중에서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을 때의 시리즈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개처럼 0.1초 내로 한 열 몇 개의 에피소드가 지나가면서 어떤 게 가장 유효했었지? 손으로 처리하고 물로 씻는다였던가? 아니다. 옛날에 명함 하나로 뒤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 명함을 이 가운데다가 손가락 사이즈로 구멍을 뽕 뚫는다. 그 다음에 손으로 처리를 한다. 손가락을 그 구멍 안에 집어넣어서 쫙 잡아당겨서 명함으로 긁어낸다. 그리고 그 구멍 뚫은 동그란 토막이 남았잖아요. 그걸로 손톱 안에 낀 걸 파낸다라는 그런 시리즈와 온갖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쪽에서 매니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들어간 쪽 위로 휴지를 던져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싹 하면서 일이 벌어질 때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 많은 게 도대체 내 몸에 어디에 들어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사고가 터졌다면 이것은 무슨 뭐 단순 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참사라는 이름이 갖다 붙는 대형 사고였겠구나. 그리고 나서 강연 시작 1분 전에 끝난 거예요. 일단 밖에 나왔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얼굴이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내해준 학생 외측 분한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유,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고마워요. 말투가 좀 전에 틀려. 화장실이야! 이거 화장실이나요! 주차해, 무슨 주차! 이거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이거 하고 말투가 너무 틀리잖아. 속으로, 야, 이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정말로 그렇게 뼈저린 속담인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개운하게 강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강연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한 5분을 학생들 앞에서 똥 얘기만 했다니까요. 모든 비유 드는 게 다 똥이고. 아유, 오늘 아주 고된 하루였어. 고된 하루. 뭐 아무도 없는 논두렁에서 여중생 둘이서 농담 쌈치기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방광에 터져서 소변이 흘러나온 것은, 오늘 강연에 온 사람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됐었는데 1000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서,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문화와 예술은 부바바바바바바박 이렇게 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그건 아마도 이 응가를 참지 못해서 터졌다는 그 모든 사고 가운데서 우리 한민족의 반만 년 역사 가운데서 최고 대형 사고로 기록될 그런 사고일 거야. 1000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서 예술인이 문화는 이런 강연을 하다가 부바바바바바바 터진다면, 야, 그걸로 가수 생명 끝나는 거지. 아유,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해요. 이 최모 씨의, 왜 최모 씨는 이 골든 디스크상을 대리 수상했나 라는 얘기 내가 해준다 그랬죠. 최모 가수분께서, 예? 진짜로 최모 씨라고 생각하고 또 최 누굴까 생각해라. 가명이지. 이 최모 가수께서 다른 상당히 많은 가수들의 히스토리와 비슷하게 데뷔 이전에 정말로 땅바가 찢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서러운 굉장히 오랜 기간의 무명 생활을 거치고 나서 이제 가수로 드디어 성공을 하여서 데뷔한 첫 해에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고 해요. 또 데뷔한 첫 해에 다수의 히트곡을 낸 가수가 누굴까 하고 또 따져봐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얘기를 재밌게 하기 위한. 뭐 한 곡이 떠서 골든 디스크를 탄 걸 수도 있지. 근데 그 당시에 골든 디스크상 수상식을 워커힐 호텔에 있는 가야금 식당에서 했어요. 근데 전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골든 디스크상을 받는 거야? 이래서 감격하고 기획사 사장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이 모모야,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했다. 수고 많았다. 오늘은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우리 마셔보자. 그러면서 같이 막 붙잡고 울고 막 이러면서 정말 감격 속에서 엄청 완전 술을 떡이 될 때까지 마셨대. 근데 다음날도 다른 스케줄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치고서 이제 저녁 때 리허설도 못한 상태에서 상을 받는다고 거기를 갔는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 질환 증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졸라 급하더래요. 나 같은 케이스도 아니야. 설사더래. 근데 이건 뭐 연말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시상식 할 때는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돼 있는데 어디 뭐 화장실 들릴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골든디스크상 수상식장에 막 도착해서 계단에서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고, 카메라가 뭐 사방에서 막 이렇게 달려들면서 모모씨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비켜 밀고, 거기서부터 기나긴 슬로우 비디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모 가수가 뚜뚜뚜뚜 하는 슬로우 비디오 속에서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달리면서, 왼쪽에서 달라붙는 카메라가 모모씨 수상 소감 한마디만 비켜 밀어내고, 오른쪽에서 모모일보 기자가 성수씨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취재 비켜 이놈아 밀어 제껴버리고, 앞에서 후배 가수가 모모 형 오셨어요 비켜 이 새끼야 밀고,
뛰어서 저쪽에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보이더래요. 자, 그쪽으로 방향 잡았습니다. 눈썹 휘날리게 머리칼 곤두서면서 뛰어갑니다. 한쪽 손으로는 뒤춤을 엉거주춤하게 잡았습니다. 복장은 뭐냐? 하얀색 턱시도를 입고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 메고 있고요. 자, 화장실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서 안에 똥 싸는 놈이 있다면 그놈 멱살을 잡아서 일으키고 자기가 대신 쌀 요령으로 문을 열어 제꼈는데 다행히 비었네. 그래도 장소 좋은 데니까 좌변기 뚜껑을 오른손으로 강렬하게 마치 훅슛 던지듯이 탁 쳐서 뚜껑을 올리면서 공중으로 점프를 해서 뒤로 180도 돌아서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풀르면서 바지를 내리면서 공중에서 터졌다. 봐봐. 괜찮아. 공중에서 터진 것을 엉덩이로 밀면서 착지만 성공하면 돼. 착지 하는데 이 좌변기 뚜껑을 훅슈처럼 탁 쳐서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뒷벽을 탁 맞고 바운스 쳐서 다시 턱 다친 거야. 그 위로 착지했지. 그래서 매니저가 모모 형 지금 형 상 받을 차례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나타나는데 안에서 야, 혹시 차 안에 남는 추리닝 없냐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얀색 턱시도가 범벅이 된 거지. 그래서 1분 후 수상식장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오늘 모모 씨께서는 연이은 스케줄 강행군으로 이번 가료 중이어서 매니저분이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기획사 사장이 대신 상을 받았다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모 씨는 왜 골든 디스크상을 대리 수상했나라는 그런 가요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루머인데 거의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 영화 부시맨 보면은 혁명군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 정부 청사로 진입을 하는데 기관총이랑 막 무기랑 이런 거를 들고서 넓은 그 회의실의 문을 발로 쾅 차서 문이 쾅 열리면서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어벙찌 기관총 딱 들고 기생등당에 서 있는데 이 문이 양쪽 벽을 쾅 맞고 쾅 도로 닫혀버려요. 그 장면 죽이는데 너무 문짝을 세게 차가지고 문이 쾅 막고 도로 닫히는 거야. 쿵쿵 그래가지고 이 기관총 든 애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문을 다시 여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변기 뚜껑을 너무 강하게 쳐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 요령. 저는 아주 살짝쿵 열었지요. 예, 그래서 무사 성공을 했는데 오늘 하여간 그러한 일이 있었던 하루였다라는 뭐 그런 얘기지. 너의 눈을 보고 있으면 나는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껴. 내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있다는 걸. 지금도 이 순간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걸. 나에게 느낄 수 있는 전부가 너인 걸. 영원히 사랑해. 너를 가질 수 없는 운명이래도 언제나 그랬던 나의 자리 너의 뒤 넌 I always love you. I always with you. When I'm alone, please don't go away. 넌 영원히 모르겠지. 너의 뒤에 있다는 건. 내가 이렇게 너의 뒤에서 바라보는 걸. 지금도 이 순간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걸.
언제나 그랬던 나의 자리 너의 뒤인 걸 지금도 이 순간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걸 나에겐 느낄 수 있는 전부가 너인 걸 영원히 사랑해 너를 가질 수 없는 운명이래도 언제나 그랬던 나의 자리 너의 뒤인 걸 너의 뒤인 걸 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따순이 씨가 보냈습니다. 마왕 상담 요청 한 따순이의 인생. 마왕 나는 올해로 29살 먹은 천민 따순이야. 정말 어디 가서는 말도 못하는 사연이기에 마왕의 상담을 요청해. 난 2001년 12월에 결혼을 했어. 남편 놈은 어디 내놔도 괜찮은 놈이야. 근데 문제는 시댁이야. 어찌하다가 지난 3월부터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어. 우리 아버님은 집안에서도 성질 더럽고 도박에 폭력에 엄청난 망나니로 집에서도 내놓은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하고 남편 동생을 낳자마자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다시 재혼을 하셨어.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하고 평생을 이 여자랑 저 여자랑 뭐 그렇게 사셨나 봐. 내 남편은 아버지가 전혀 신경 안 써주는데도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한 케이스야. 근데 같이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우리 아버님은 내 앞에서도 우리 친정엄마를 욕해. 그것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말로. 내가 회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셔. 밤 11시건 새벽 3시건. 여자들의 고통 중 하나지. 상 여러 번 차리는 거. 그러다가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 우리 아버님은 아이를 가진 내 앞에서도 담배를 피고 내가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어도 쳐다도 안 보셔. 그나마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버님 보는 시간이 적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지금 있는 팀은 임신한 여자가 근무하기 힘들거든. 오래 서 있어야 해서. 그래서 다른 팀으로 옮겨주기로 했는데 옮겨주기로 한 팀에서 자리가 없어서 못 옮겨준다는 거야. 우리 회사에선 계속 있던 팀에 있기도 곤란해졌고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아버님을 보고 살자니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 마왕, 나 무서워.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아이를 가졌을까? 그냥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가 태어난 생일이야. 아침에 또 남편 놈이 아버님한테 잘하라고 하더군.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마왕,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하는, 아니 태어날지 모를 내 아기가 불쌍해. 무서워.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 놈은 어디 내놔도 괜찮은 놈이다라는 것은 외관적인 뭐 조건이나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 그런 모양이고, 그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내놔도 좋을 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근데 참 세상 살면서 묘한 것이 그 아버지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자손들한테 잘했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는 것도 아니요. 또 이딴 식으로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그냥 자기 아버지 혹은 자기 어머니를 챙긴다는 효자가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참 대단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수록 더더욱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그 아버지한테 잘하고자 하는 그 연결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가련한 마음 자세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들, 딸들도 있다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그저 그 아버지라도 좀 어떻게 좀 잘해줄 것을 마누라한테 부탁해야 되는,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의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와이프가 내 입장 이해해주고 어떻게든 좀 양보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답은 아주 칼같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인 두 사람 당사자가 힘을 모아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의지가 될 수 없다 함은
결혼 자체가 계속 존속해 나가는 그런 주변 환경 자체가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정신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하고 쇼부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 시아버님하고 쇼부를 볼 때도 남편하고의 어떤 합리적인 대화나 합의가 전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개겨야지 뭐 단독으로 그냥 개겼다가 또 이꼴 저꼴 나고 대단히 안 좋습니다. 먼저 남편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것. 그것이 자기의 남편을 낳아준 사람 시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안 맞는 거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배우자와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해도 할 일인데 싸움 차원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더 얘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이 최종 결론 남편하고 쇼부가 난 상황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요. 농약 원샷 천민 막 난 이제 고의가 된 놈이거든. 그런데 나 말이야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미치겠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녀는 나의 누나야. 친누나가 아닌 막말로 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나지.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어. 난 어떤 이유로 내가 10살이 되던 무렵이야 누나를 알게 되었어. 그때부터야 내가 누나를 좋아하게 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제일 신뢰하고 친한 친구에게 얼마 전에 말을 해줬지. 그 녀석은 날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 미친놈이라 하더라. 그 녀석은 모르겠지. 어렸을 적엔 들켜버리진 않았을까. 나이를 먹을수록 괴로워져가는 내 마음을. 누나를 알고부터 죄를 짓는 듯이 한쪽 가심이 시리는 걸. 막 나 어떡하지. 지금처럼 속으로만 끙끙거리는 건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뭐 여기서 엉뚱하게 결혼 이야기가 등장할 것은 없는데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또 사랑 이외에 다른 많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이야기. 저는 그것을 결혼에 대해서 양쪽 집안의 뭐 문벌이라든가 재산을 맞춰본다든가 뭐 수입이나 장래성을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려 본다든가 이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쌍스럽고 속물적인 것들이 내뱉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뭐 어떤 사랑 말고 돈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한다라는 그런 거하고는 좀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늘 사랑만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자신의 직업도 있고 자신의 신념도 있고 자신의 부모 형제도 있고 정말로 우리의 삶은 사랑이라는 요소가 그 중에서도 가장 퓨어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요소이고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굉장히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살입니다. 또 그 예쁜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주변 요소들을 정리하고 맞춰나가고 그런 환경들을 열심히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것 역시도 그것이 꼭이 무슨 뭐 학벌을 따져 돈을 따져 말고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사랑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사랑 말고 내 인생에 포함되는 다른 많은 부분들, 심지어는 내 배우자에게 보이기 싫은 나의 약점이라든가 추잡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서로 받아들이고 같이 공유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결실은 가령 남자 입장에서 와이프를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아내를 갖는 것임과 동시에 나중에 나의 자식들의 어머니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우리의 자식들의 아버지로 선택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 가운데서 사람들이 천륜을 어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상처를 안겨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랑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그렇게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많은 영화와 소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이것을 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를 어쩌겠어요. 자,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이유로 지금 눈앞에 사랑처럼 보이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급하게 자신의 누나가 자신의 일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이며 나의 마지막 사랑이자 나의 모든 것이며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가운데서 이제 진성 동성애가 있고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진짜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환경이 이성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조 왕궁에서의 궁녀들의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남성의 접촉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감옥 안에서의 죄수들의 어떤 그런 동성애적인 성향, 이성에 대한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고등학교 아직 2학년의 나이라면 자신에게 정말 맞는 여성이라든가 거기다가 이런 마음속에 생지옥을 안겨다 주지 않고 누구에게나 축복받을 수 있는 그 하늘 아래 떳떳하고 부끄럼 없는 그런 사이가 주는 개운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낌으로 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면은 사랑한다는 마음도 그냥 느끼십시오.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바뀌어나가고 진짜 자기 짝을 만남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정말로 어른들의 연애를 하고 나서는 아휴, 내가 사춘기 때 사실은 우리 누나한테 흠뻑 빠졌었는데 라는 얘기를 정말 나중에 자신의 사랑에게도 그냥 술 한잔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지금 이 사랑에 빠져서 평생을 이 마음의 지옥에서 도탄에 빠져있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또 누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것이 뭐 이성적으로 뭐 불타는 죄의식을 느끼면서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그냥 누나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누나한테 선물도 주고 누나랑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건 이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깨진 후에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원망을 남기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정말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된 누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질 이유가 없는, 그래서 나중에 누나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아도 서로 아줌마 아저씨가 되고 늙어가도 서로 손잡고 일으켜주고 어깨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고마운 사람을 얻게 된 거니까 그것을 자신의 연인이나 뭐 정말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인생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론 빡빡 혼자 도장 찍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흔히들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자신의 친누나, 친여동생에 대해서도 그 어린 시절에 아 이것이 애정인가? 이게 뭐란 말인가 하는 불끈불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혼선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은 남성들의 사춘기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모든 결론이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아 하늘도 말릴 수 없었던 그들의 사랑이로서 눈물 콧물 펑펑 짜는 쪽으로 해결이 나진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냥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되 단지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주위의 가족들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상처를 주고 막 이럴 빌미를 그렇게 만들지 마시라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간 다 됐네. 끝.